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절망의 시점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홀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숏 포지션이 급증하고 비트코인 시즌 종료에 대한 유튜브와 차트적 관점이 많아지자 비트는 반등을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공포지수도 역시 낙관론이 사그러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상향하는 자산은 공포에 매수하는 전략의 유효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리즈에 이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미래 전망과 가치를 비트코인 낙관론을 복귀해보며 살펴보고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2024년의 제 투자 성과는 미실현 수익을 제외하고 1억 정도 작년에 투자 성과를 이뤘습니다. 사실 올해 말까지는 2억 8천 실현 손익이 있었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추가 매수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도 후 매수하여 최대한 세금을 낮추어 1억 원의 수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수익을 준 미국 반도체 지수와 테슬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비록 투자 이후 6개월 이상 긴 시간을 보냈지만 다른 투자와 달리 큰 수익을 안겨준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산을 하고 이제 반도체와 테슬라의 실현 손익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투자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잘 투자하여 2025년도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한 수익을 전액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자산의 형태로 이를 보유해야 하지만 1분 1초라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의 현금 비중이나 안전자산 투자를 제외하고는 매도한 금액으로 신규 자산을 영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추가로 하락장에서 매수하였으며 해당 현황은 곧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본 종목인 3LMI를 제외하고 MST3 종목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투자하면서 과연 이 종목이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했을 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당장 오늘과 내일의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오를 것이냐에 큰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저는 중기적으로 향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비트코인이 15억, 즉 100K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불과 5년 내에 일어날 미래이며 현재 비트코인이 향후 5년 내에 15억 이상 가치가 될 것이라 다수의 비트코인 전문가들과 이제는 월가의 전문가들이나 수학자 역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구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입니다. 비트코인이 15억이 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마켓캡은 30트릴리언 달러에 이를 것이며 아마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추가적 매수로 향후 전세계 비트코인의 약 3%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만으로도 약 0.9 트릴리언 즉 9천억 달러의 가치가 됩니다. 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받는 모든 프리미엄을 제거하더라도 하나로 환산했을 경우 1300조 이상의 보유 가치를 가지게 되며 만약 현재 저평가된 나부 프리미엄의 가치 2배 정도를 대입했을 경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최소 2600조 이상의 시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기업들이 이 전후의 PBR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현재 어떠한 자산보다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타당한 가치입니다. 더욱이 현재의 흐름과 같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계산되어 글로벌 투자 기업들의 평균적인 PER 17 전후의 주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평가받기 시작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영역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총액 120조에 머무른 것을 생각해보면 향후 주가는 최소 20배 이상 폭등하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더욱이 비트코인의 전체 시총 중 비활성 비트코인의 파이를 생각해본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보유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화폐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간은 문명이 발달하기 전부터 물물 교환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깨닫고 희귀한 조개 껍데기를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거나 화폐 금이나 은 같은 가치 있고 희소한 금속을 가치 저장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가치 저장과 교환의 수단으로서 인류는 내구성, 휴대성, 희소성, 교환성, 인식성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화폐와 가치 저장 수단을 추구해왔고 이제 2010년 이후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수단인 비트코인이 등장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법정화폐나 금에 비해서 휴대성이 뛰어나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탈중앙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며 법정화폐의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희소성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단일 거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기존 법정화폐와 다르게 교환성 측면에서도 우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위조화폐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워 기존의 가치 저장 수단인 법정화폐나 금 등 어떠한 가치 저장 수단보다 우월하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해시레이트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 간의 비트코인 준비자산 매입 경쟁은 실제로 향후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며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이 우리의 일상에 도입되는 변화의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을 막론하고 이 흐름을 타는 자는 나아갈 것이고, 흐름에 뒤처지면 국가 단위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며, 개인 단위에서는 또다시 법정화폐가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버블 속에서 경기 침체와 힘들게 모은 자산 가치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은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며, 이러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다줄 투자 종목이자 비트코인 간접 투자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과 저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역동적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수단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우리의 오늘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과거 2010년 7월 마운트복스 거래소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아주 미미한 시장에서 어떠한 과대 광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거래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로 비트코인은 여러 번의 사이클과 같은 어주기를 목격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 비트코인 시장은 네 번째 주요 과대 광고 사이클을 지나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주기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넘어서 국가의 개입과 비트코인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유동성의 공급원이 다양해지고 성숙하면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된 선물 시장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폴 티더 존스와 스탠리 드루케 밀러와 같은 저명한 자산 관리자들이 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배분했습니다. 자산 관리 펀드와 함께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스퀘어는 기업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대기업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는 후발 기업들인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모사하면서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국가와 기관 수요가 현 사이클에서 강력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국가 간의 비트코인 매입 경쟁으로 인해 이제 비트코인은 엄청난 초과 수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면서 찍어낸 법정화폐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각국의 금 초과 수요로 인해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함께 금 가치의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국가 간의 비트코인 매입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기업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현 시점을 돌아보면 비트코인은 S커브의 얼리 어댑터 단계에서 얼리 메이저리티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된 선물 시장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이는 이후의 과대 광고 사이클에서 레이트 메이저리티와 레거시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현 사이클에서 글로벌 금융 자산군의 사총격인 금의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 도달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래할 사이클에서는 아마도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와 이를 추종하는 다수의 국가들, 그리고 수많은 금융기관과 그나마 선도적인 국민의 일부가 이 사이클에 참여하며 상승의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전, 즉 테슬라가 100불 근처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론이 팽배했던 그 시점, 최근 비트코인 시즌 종료와 함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비관론이 확산된 시점이야말로 투자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했고, 여러분에게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초창기에는 이것이 소멸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붕괴할 수 없으며 끝없이 확장하는 블랙홀과 같은 시스템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제 그렇다면 이 눈치 게임에서 빠르게 숫자를 외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게임 이론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은 각 개인은 비트코인을 구매한다와 구매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할 때, 단 한 명만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나머지 경제적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을 구매한 소수가 손해를 보게 되지만, 구성원 중 대다수가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 혼자 상대적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결국 모두가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자 궁극적인 내시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의 투자 방식은 테슬라 초창기 투자보다 테슬라가 흑자 영역에 들어서고 미래 먹거리가 확실해지며, 그러나 비관론이 확산될 때를 투자의 적기로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초창기 투자하여 생존 게임에서 도태되는 위험을 감내하는 것보다 세계관에서 선도자가 되었을 때 확실히 투자를 집중하여 수익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사라진 어라이벌이나 피스컵, 카노 등 스타트업 회사들의 선례에서 알 수 있으며, 지금의 양자 섹터의 투자 영역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영역일수록 승자 독식의 구조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투자를 접근합니다. 우리는 투자자에게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테슬라가 본질적 펀더멘탈이 무너진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매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냉정한 관점에서 지금은 분명히 중요한 변곡점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세일러가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일러를 믿지 마시고 마스의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의 비트코인 매입 전략과 선도자의 이득 영상에서 자주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세일러의 전략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와 사이버 맨허튼 전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의 영상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와 관련된 기본 서적을 많이 읽어보시고 누구보다 먼저 본인에 대한 투자 논리를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현실 세계에서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구독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